현대 물리학은 플라톤의 승리. 현대 물리학은 여러 명의 과학자들에 의해 수백 년에 걸쳐서 완성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고정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정반합 변증법의 원리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거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만큼은 플라톤의 존재감은 단순히 독보적인 수준을 넘어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 생각의 유전자 DNA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세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며 대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메이아 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여기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출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서양의 논리학과 자연과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빼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인 만큼 두 명이 보는 자연과학의 세계 역시 사원론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의 철학적 뿌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므로 서양 철학의 계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덴베르크는 플라톤의 신봉자였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그의 자서전인 부분과 전체에서 자신이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사상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원자 내부를 연구하면서 데모크리토스식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딱딱한 알갱이라는 개념이 현대 물리학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플라톤의 정다면체 수학적 구조에 영감을 얻어 소립자들을 결정짓는 것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수학적 대칭성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정다면체는 완벽한 대칭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고대부터 기하학적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플라톤은 만물이 이 5가지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정다면체의 모양과 성질을 각 4가지 원소와 전체 우주의 특성과 연결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플라톤 정다면체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 반경 비율을 결정한다고 믿고 이들을 겹쳐 놓은 우주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10대 시절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플라톤의 우주론을 다룬 저서 티마이오스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단순한 우연과 충돌로 이루어졌다는 원자론자들의 주장보다 세상이 수학적 비율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훗날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하며 그의 신념을 플라톤에 대입하며 원자는 사물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수학적 언어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형태이자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10대 후반의 바이엘은 알프스를 하이킹하면서 읽었던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통해 내 마음은 철학, 플라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물리학은 확실히 플라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라고 말했고, 현대 물리학은 플라톤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물리학이란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수학적 언어로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나 대칭성 혹은 가치관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그의 스승이자 동료인 닐스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을 지지하면서도 과학은 오직 관측 가능한 양들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측할 수 없는 궤도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자를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닐스 보어는 왜 하이덴베르크가 시각적인 궤도를 부정하는지, 그리고 보어는 하이덴베르크의 행렬역학이 수학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오히려 물리적인 직관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이덴베르크는 현대 물리학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보다는 플라톤의 철학을 선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단위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관점에서 물질의 근원은 원자와 같은 단순히 딱딱한 알갱이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는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당대 유행하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 물, 불, 공기, 흙을 받아들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5가지 형태의 정다면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변하지 않는 물질이지만 플라톤의 체계에서는 원소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정이신면체가 분해되어 공기 정팔면체 나불 정사면체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대 화학의 상태 변화, 상변화나 분자 결정의 재구성과 유사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무작위한 운동직, 우연을 강조한 반면 플라톤은 자연은 수학적 완벽함에 따라 우주가 설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세상을 단순한 우연과 물질적 충돌로만 설명하려 한다며 지나치게 무신론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그 배후에 있는 이데아, 즉 완벽한 수학적 질서가 원자론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입자보다는 도형의 비례와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던 영국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결과적으로 플라톤의 이런 생각은 훗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지며 서양 과학사에서 약 2000년 동안 원자론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지지하는 반면 원자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이젠베르크는 이를 계승하여 현대 물리학에서 입자론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조화와 대칭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17세기 과학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원자론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플라톤에 눌려 있었던 데모크리토스의 계보를 잇고 원자론을 현대 과학의 반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보일, 라부아지에, 존 돌턴 등은 플라톤식의 추상적 형상 이데아보다는 관찰 가능한 물질 입자의 충돌과 운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거대한 기계와 같아서 아주 작은 부품 원자들이 물리 법칙에 따라 구성되고 움직이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며 빈 공간을 부정했지만, 이들은 입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빈 공간 진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노력으로 19세기 말에 이르러 인류는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떨까?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원자론보다는 수학적 대칭성으로 물질이 구성되었다고 믿었던 이유도 양자역학의 태동과 맞물려 더 이상 원자론이 물질의 근본 원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론뿐만 아니라 그보다 본질 입자다라는 쿼크의 존재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즉, 하이젠베르트는 쿼크도 결국 입자이듯이 이러한 물리적 실체 자체를 부정하였고, 물질은 의미가 없으며 수학적 구조와 질서만이 남았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은 오히려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젠베르크의 말처럼 현대 물리학은 플라톤의 승리일까?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이질적이며 모순적인 두 가지 서로 다른 존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각자 부정하거나 혹은 지지하였듯이 어느 한쪽의 압도적 승리 없이 두 가지 모순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자는 물질이며 하동은 물질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존재라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와도 유사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서양 철학의 두 원론인 데모크리토스의 재료 물질적 원자를 가지고 플라톤의 설계도 수학적 질서를 해석하며 공존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플라톤이 틀렸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수학적 질서라는 통찰은 현대 물리학에서 서로를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신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신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존재는 더 이상 입자가 아니라 장필드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장의 떨림입니다. 입자는 생겨나고 사라지며 이를 반복하고 이를 통해 또한 변하지만 그 배후에 장이 없다면 입자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아닌가 하는 현대 물리학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며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발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자장론에서는 쿼크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쿼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쿼크장이 지배하는 수학적 대칭성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쩌면 2500년 전의 언어로 이데아를 통해
촉근 이론의 추가 차원이나 양자장론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양자장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너무 추상적이며 원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 역시 고대 철학자들처럼 실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은 과거보다 좀 더 세련됐을 뿐 고대 그리스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